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문제풀이 7, 8월 7주 동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을 먼저 하고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용어정의, 중개대상물, 공인중개사 제도, 교육제도 4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오늘 하는 내용이 요약집 페이지입니다. 목적, 시험에 21회 때 나오고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요하진 않죠. 공인중개사 암기 프린터는 1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 요약집, 문제풀이책 이렇게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암기 프린터 1번에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게 목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어의 정의는 시험에 나오는데 용어 정의가 어렵습니다. 용어 정의 중개대상물이 가장 어렵습니다. 관념적인 것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제도부터는 쉽죠. 중개가 뭐냐 하면 중개는 국어사전적 의미가 아니다. 이 법에서 중개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중개라 한다. 중개대상물을 알선해야 중개입니다. 그 밖의 권리에 해당되는 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환매권, 유치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이런 게 해당된다는 게 법조문에는 없는데 판례가 있고 시험에도 출제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밖의 권리에 해당됩니다. 이거는 문제풀이에 있는 거니까 중개업은 중개를 지급을 하는 게 중개업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게 중개업입니다. 중개는 아무나 해도 되고 중개업은 개업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습니다. 업이란 직업의 줄임말입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속 반복하거나 또는 반복 의사가 있는 것을 업이라고 합니다. 자,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미성년자도 자격 취득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자격 취득해도 공인중개사 아닙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합격하면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3가지 종류가 있다. 법인, 회사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부칙개공 3가지가 있다. 종별, 종류는 3가지가 있습니다. 소위 특수법인,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른바 특수법인은 암기 프린터 3번 메뉴에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는 건 아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특수법인, 지역농협, 산업단지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도 중개업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란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하거나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하는데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게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이게 시험에 10번 넘게 나왔습니다. 즉 상무든 전무든 취직한 사람이 자격증 있으면 소속 공인중개사고 자격증 없으면 중개보조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임원이라 하더라도. 자,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입니다. 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대표 유형입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옳은 것을 개업공개사란 이 법에 의해서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맞네요.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의 종별, 종류가 몇 가지라고 했어요? 3가지. 법인,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부칙개공 3가지가 있다. 자, 조금 전에 이게 소속 공인중개사에는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가 포함된다 했죠. 이게 시험에 많이 나왔고요. 포함된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개사에 고용되어 그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도 소속공개사이다. 그렇습니다. 소속공개사는 중개 업무도 할 수 있고 보조도 할 수 있고, 보조원은 보조만 할 수 있죠. 중개 업무는 못하고요. 맞습니다. 이것도. 자, 그 다음에 리얼,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임대차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중개를 업으로, 직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무자격자라 하더라도 우연한 기회에 한 번 중개하고 보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는 받아도 된다. 무등록 업자는 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업자는, 직업을 하는 사람은. 근데 업자가 아니라면 무자격자라도 우연히 한두 번 해도 그건 중개이지 중개업은 아니다. 중개업은 개업공개사만 할 수 있고 중개는 아무나 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20페이지 우리 방문각 문제풀이 책 20페이지 대표 유형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페이지 3번 문제입니다. 21페이지 3번 문제. 옳은 것은 했는데, 옳은 것은 1번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개업공개사에 해당한다. 해당 안 한다. 저도 자격증은 땄지만 등록 안 했기 때문에 개업공개사는 아닙니다. 다만 공인중개사는 해당됩니다. 그래서 제가 명함에 공인중개사라고 새겨 다니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개업공개사라고 새겨 다니는 건 불법입니다. 예, 틀렸습니다. 1번. 2번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는 소속공개사에 해당한다. 포함된다 했죠. 3번 소속공개사는 그가 소속된 개업공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할 수 없다 했는데 보조할 수도 있고 중개업무도 할 수 있다. 다만 보조원은 보조밖에 못하고 중개업무는 못한다. 자, 그 다음에 무자격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의뢰인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지만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의뢰를 한 의뢰인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게 판례입니다. 판례. 만약 손님이 무등록 중개업자한테 내놓으면 처벌받는다고 하면 이제 손님들은 아무데나 내놓으면 안 되고 등록한 개업공개사인지 시청에 연락해보고 확인해보고 내놓고 그래야 되겠죠. 그냥 아무데나 내놔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예요. 속이면 속인 사람이 잘못이지 그 손님이 잘못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판례가. 4번 무자격자에게 토지매매의 중개를 의뢰한 거래 당사자는 처벌 대상이 된다 했는데 안 되고요.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도 중개사물이 될 수 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까 그 밖의 권리에 유치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이런 거 해당된다고 했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다 해당돼요. 유치권이 성립되어 있어도 분묘규직권이 성립되어 있는 토지도 압류, 가압류된 토지도 중개사물 됩니다. 사법상 제한이 있을 뿐입니다.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수변구역, 접도구역, 연안구역, 하천구역 전부 중개사물 됩니다. 공법상 제한만 있을 뿐입니다. 행위 제한만 있을 뿐이라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중개사물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지목, 시험에 나왔죠. 양의장, 지목이 양의장인 토지 중개사물이다. 양의장이든 목장용지든 공장용지든 다 중개사물 됩니다. 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땅 가격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임야인지 대지인지에 따라서. 5번이 그래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옳은 것. 3번에 옳은 것 5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요게 21페이지에 있는데요. 21회 때 출제되고 아직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목적,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암기 프린터 1번에 있습니다. 답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요건 좀 어려운데 시험에 최근 10년간 안 나온 것들은 크게 심려치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집착하면 안 되고요. 집중을 해야 되죠. 100점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100점 받기 가장 어려운 과목이 1차는 학계론, 2차는 공인중개사법입니다. 100점 받기 가장 어려운 과목. 70점 받기는 또 최고 쉬운 과목이에요. 공인중개사법이. 100점 받기는 가장 어렵고. 사이드에 있는 거 신경 쓸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22페이지 6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26회 때 출제됐네요. 법정지상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도 중개에 해당된다. 맞습니다.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유치권 알선하는 것, 양도하는 걸 알선하는 것은 중개에 해당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민법에서 법정지상권만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건물은 양도하지 않고. 그러면 그건 중개에 해당된다 이 말은 이걸 계속 지급적으로 돈 받고 계속하는 것은 개업공개사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1번이 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옳은 것이고, 우연히 단 한 번 영업성 없이 보수 안 받고, 보수 받았네 이게네요. 보수 안 받으면 중개업이 아니죠. 중개업은 의뢰, 보수, 업 세 가지가 다 들어가야 중개업입니다. 의뢰, 보수, 업. 이건 업이 아니고 우연히 한 번이니까 중개업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외국에서 자격증 따도 공인중개사 아니다.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자격증 따면 공인중개사다.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란 만자 때문에 틀렸죠. 시험에 만, 뿐, 하나여 절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이런 표현이 나오면 그건 80% 정도는 X입니다. 예외 없는 규칙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속공개사는 법인에 취직, 회사에 취직한 직원만 말한다. X죠. 개인 개업공개사 밑에 취직할 수도 있죠. 그래서 틀렸고요. 5번 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중개사물에 대한 현장 안내는 할 수 있는데 확인 설명 의무는 부담하는 게 아니라 하면 안 됩니다. 중개 업무를 할 수 없고 중개 업무가 무엇인지 명문 규정은 없는데 국토부 유권 해석은 중개 업무란 계약서 작성, 확인 설명서 작성 이런 것들이 중개 업무에 해당된다. 그래서 중개 업무는 하면 안 됩니다. 확인 설명 의무를 부담하는 게 아니라 설명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7번. 그 뒤에서 글자 보여요? 이거 뒤에 이 글자 보이냐고. 칠판에 글자 보여? 보여요? 다행이네요. 저는 안 보일까? 보여요 글자? 그래. 자, 그 책 보세요. 안 보이면 22페이지 7번 문제입니다. 22페이지 7번. 안 보이는 분은 책을 봐야 되겠죠. 22페이지 7번. 용어정의 옳은 것입니다. 시험 볼 때 옳은 것 하면 동그라미, 틀린 것 하면 X 이렇게 해놓고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1번.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에 관한 상담을 하는 것은 중개에 해당한다 했는데 상담이 컨설팅이잖아요. 상담하는 거는 중개가 아닙니다. 만약 상담이 중개라면 중개보수 받을 수 있잖아요. 상담해주고. 중개가 아니니까 상담하고는 중개보수 못 받아요. 중개를 완성한 때만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죠. 환매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도 중개에 해당한다. 환매계약, 이거 기출문제니까 이거 2번 지문. 환매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유치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다 중개상 권리이다. 그냥 이해 안 되면 암기를 해야 돼요. 암기 안 되면 이해를 하고 둘 중에 자꾸 하다 보면 하나는 돼요. 똑같은 문제가 나오니까 3번.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하고 소속된 자를 말한다. 저는 지금 자격 취득하고 소속 안 된 자도 있잖아요. 취직 안 한 사람, 장롱면허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죠. 예, 그래서 무조건 취직한 사람을 말한다. X. 취직한 사람은 소속 공인중개사죠. 4번. 법인인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물을 보조하는 자는 소속 공인중개사이다. 맞다고 봐야 되겠죠. 보조 또는 중개업무를 할 수 있으니까 법인에 소속된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하면 상무이사든 전무이사든 실장이든 다 소속 공인중개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자격증 따가지고 처음 취직할 때 명함에 상무이사 파줄까 전무이사 파줄까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실장 할게요 이렇게 했어요. 괜히 상무 전무 해봐야 뭐 하겠어요. 보통 보니까 그렇더라고. 20대는 주임, 20대쯤 되니까 한 30대 되니까 대리, 과장, 30대 중반 넘으면 부장,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상무, 좀 한 40 넘으면 상무, 전무 이렇게 명함에 새겨 다녀요 보통.
자, 그다음에 5번 저당권 설정 행위의 알선이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중개에 해당한다. 중개업에 해당한다. 그래서 은행에 융자해 주는 게 근저당권 설정하고 융자해 주잖아요. 담보로 잡고. 그러면 은행에서 그 근저당권 설정 알선 대가로 커미션을 0.3% 정도 줍니다. 근데 그 커미션이 중개이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 알선하는 것도 중개이기 때문에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 가는 게 다 똑같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중개이기 때문에 중개보수입니다. 그 개업공개사는 대출 커미션을 받아도 되지만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대출 알선하고 커미션을 계속 받아 먹으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는다는 형사사건 판례입니다. 중개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대출 알선하면서 저당권 설정 알선하는 것도 중개에 해당되고 그걸 반복하면 중개업이다. 그래서 개업공개사 아닌 자는 하면 안 된다. 답 4번입니다. 22번에 7번. 23번에 23페이지 8번 문제 메뉴에 있죠. 23페이지 8번. 틀린 것은 했네. 틀린 거. 이거 파란색도 보여요. 뒤에서 줄 이거 보이냐고. 보여요? 네. 안 보이면 말하세요. 하얀 걸로 하게. 1번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는 보조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개사에 해당한다. 소속공개사는 보조할 수도 있고 중개업무를 할 수도 있고 회사에 취직할 수도 있고 개인중개사무소에 취직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공인중개사란 자격을 취득한 자 맞고요. 그 다음에 유치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알선하는 행위도 중개에 포함된다. 판례입니다. 판례. 뭐 법조문에는 없는데. 자, 그 다음에 4번.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개업공개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앞에 나왔던 지문이죠.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 지문이 중요해요. 시험에 많이 나왔다는 이야기죠. 5번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에 고용되어 그의 중개물을 보조하는 자는 중개보조원에 해당한다. 맞죠? 보조원에 해당됩니다. 이거는 설마 안 보이죠? 여기 뭐 적혀있는지는 안 보이죠? 옆에 보여? 이것도 뭔데? 읽어봐. 이거 갤럭시 S24 울트라 이렇게 돼 있네. 제 휴대폰으로 찍었어요. 울트라. 제가 아들이 울트라 이게 사진 잘 나온다고 해가지고 영상을 잘 나온다 해서 샀는데 그렇게 후회돼요. 지금 너무 잘 나와가지고 뭐 주름하고 이런 게 나와가지고 늙은 게 확 표가 나가지고 차라리 안 나왔으면 좋겠어. 좀 덜 화질 안 좋은 게 좋겠어. 이제 늙으니까 화질 너무 좋으니까 안 좋아요. 자, 다음은 9번입니다. 23페이지 9번입니다. 9번.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틀린 것인데 1번 컨설팅에 부수하여 중개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반복적으로 했다면 중개업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등록 중개업자가 적발되니까 검사가 물었어. 너 중개업을 했지? 무등록 중개업 했지? 이러니까 아니요. 저 컨설팅 위주로만 하고요. 중개는 몇 건 안 했는데요. 이렇게 한 거예요. 몇 건 안 해도 한 건만 한 건 아니잖아. 그래도 몇 건 하긴 했잖아. 이러니까 예, 조금 했는데요. 조금 좀 많이 했지. 이러니까 예, 몇 건 했는데요. 몇 건 했으면 그건 중개업이다.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는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컨설팅 위주로만 했다 해도 자격증 없이 하면.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고요. 저당권도 아까 중개상 권리니까 의뢰, 보수, 업에 보수를 받고 업으로 했다면 중개업에 해당한다. 맞고요. 3번 개업공개사가 임대차 계약을 알선한 후 거래 당사자로부터 종전 임차인에게 임차 보증금을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령하여 횡령한 것은 중개행위에 해당한다. 이게 판례입니다. 판례. 이 법조문에는 없는데 중개는 용어적이가 법에 있는데 중개행위가 뭔지는 법조문에 없어요. 판례가 다만 우리 법조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제 30조에 중개행위로 인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개행위가 아니면 손해배상할 필요 없어요. 보험금은 안 준다고요.
이번에 뭐 서울에서 시청 앞에서 교통사고 난 게 9명인가 사망한 건이 봉금이 100억 넘게 나간대요. 동부화재 100억, 한 사람이 가입한 게 100억 넘게 나간다고. 대인은 무한이잖아요. 대인 피해는. 대물은 뭐 2천만 원인가 2억인가 뭐 이런 거 한도가 있는데 대물은 한도가 없죠. 100억, 9명 10억씩 나가면 100억이잖아요. 100억 나간다더라고. 100억 나갔는데 만약 급발진이면 일단 보험회사에서 지급하고 제조회사에 구상권 행사하는 거에 만약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라면, 급발진이라고 주장하잖아요, 운전자는. 그러면 그게 급발진이라고 입증되면 보험회사에서는 다시 제조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한다더라고. 미리 주고 일단. 자, 그래서 판례가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직원이 돈 떼먹고 도망가고 없으면 사장이 책임져야 된다는 판례예요. 사장이 그런 거예요. 내가 직원한테 돈 떼먹으라고 시켰냐, 자식도 내 맘대로 못하는 세상에 직원 돈 떼먹은 걸 왜 내가 책임져야 되냐 하니까 그거는 네 주관적인 생각이고 중개행위인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손님 입장에서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사장이 책임져야 된다. 직원이 돈 떼먹고 가도. 판례가 중개행위이기 때문에. 만약 퇴근하고 나이트클럽에서 부킹하다 싸움해가지고 뭐 또는 그 지금 교통사고 내가지고 9명 만약 사망사건 났다 하더라도 사장님 책임지는 거 아니죠? 그건 중개행위가 아니니까. 근데 이거 돈 떼먹는 거는 판례가 중개행위다. 그래서 사장이 책임져야 된다. 직원이 말 안 하고 떼먹고 도망가도 중개행위에 해당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중개업을 하면서, 중개를 하는 게 아니라 중개업을 했습니다. 중개업. 즉 이 말이 뭐냐면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수를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업자가 아니고 우연히 한두 번 중개를 하고 무자격자라 하더라도 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는 받아도 된다. 자, 그 다음에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도 중개사물이 될 수 있다. 뭐 똑같은 계속 같은 집이 나오죠. 유치권, 아까 환매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이런 거 다 중개상 권리에 해당한다. 24페이지 12번입니다. (24페이지) 12번 용어 정의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1번 중개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병행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조문 그대로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개업공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법조문 그대로고요. 3번 의뢰, 보수업 중개업이고요. 자, 이게 많이 나왔다고 했죠.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도 포함된다 했죠. 소속공개사에. 상무이사든 전무이사든 자격증 따가지고 근무하면 소속공개사고 자격증 없으면 산무이사, 정무이사라도 중개보조원이라 했어요. 해석상 포함됩니다.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도 소속공개사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개업공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 거 연수교육에 보니까 그런 거 많이 많더라고. 배우자가 뭐 부인이 와이프가 보조원 신고해야 되면 묻더라고. 와서 전화 같은 것만 받아주고 뭐 커피나 타고 한 번씩 매일 오는 것도 아니고 한 번씩 뭐 자주 좀 오긴 오는데 신고해야 될까요? 묻던데 뭐 제가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누가 민원을 제기하면 옆에서 저 고용 신고 안 하고 업무하고 있다 신고 들어오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죠.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전화 받는 게 보조이냐 아니냐 뭐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겠죠. 웬만하면 자주 오면은 신고해놓고 하시면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렇게는 말해줬어요. 그런 거 누가 민원만 안 넣으면 와가지고 뭐 보조원 고용신고 안 하고 했냐 직접 조사하지는 않죠. 공무원들 자기들도 귀찮아해요. 이거 신고 들어온 것만 조사해요. 14번입니다. 25페이지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다른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 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받은 경우 중개업에 해당한다, 해당 안 한다.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경영 정보 제공 컨설팅이거든요. 컨설팅하고는 컨설팅 수수료 많이 받아도 되죠. 분양 대행도 중개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분양 대행 수수료는 MGM이라고 해서 많이 받아도 되죠. 중개업이라면 중개보수밖에 못 받잖아요. 최대 0.9%밖에 못 받잖아요. 권리금을 알선하는 것도 중개 아니죠. 그래서 권리금 알선 수수료 10%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일정한 보수를 받고 금전 소비대차 계약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것은 중개업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금전 채권은 시험에 한번 출제됐습니다. 뭐 예를 들면 빚을 1억 탕감해 주기로 소개하고 그 대신에 2천만 원 보수를 받아 먹었다 하더라도 그건 중개보수가 아니라고요. 금전 소비대차 돈 빌려주는 거 빚 탕감해 주고 이런 거 알선하는 건 아무나 해도 돼요. 만약 이게 중개에 해당된다면 그걸 직업적으로 하는 거는 개업공개사밖에 못하겠죠. 뭐 친구들 사이에 1억 돈 받을 거 있는데 내가 5천만 원 안 받는 걸로 서로 합의시켜줄게. 그 대신에 나한테 1,000만 원 주라 하고 받아 먹어도 상관없어요.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돈 빌려주는 거잖아요. 이거 임대차, 소비대차, 사용대차, 대차는 3개가 있어요. 소비대차, 임대차 이런 거 차이가 뭐예요? 금전 소비대차, 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차이는 사용대차는 공짜. 임대차하고 금전 소비대차하고 차이는 금전 소비대차는 빌린 걸 그대로 갚아야 될 필요는 없죠. 돈 빌리 갔으면 다른 돈 갚아도 되잖아요. 그 가치만 쌀 10대 빌리 갔으면 다 먹고 없는데 그 어떻게 그대로 갚냐고. 옛날에 빌리 간 거 셋살 다른 거 갚으면 되죠. 그 비슷한 거. 소비대차 소비하고 없는 거잖아요. 다시 갚는 거니까. 자, 3번 중개 의뢰인이 개업공개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개업공개사는 고의가실에 의한 중개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책임져야 됩니다. 중개보수 안 받아도 책임져야 됩니다. 그럼 중개보수 안 받으면 책임 안 지도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예를 들면 주인이 이거 입금가 10억만 받아주고 더 받는 건 네가 다 먹어도 좋다 이러면 매수인한테 15억이라고 하고 15억에 중개하고 그 대신에 중개보수는 안 받을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5억 손해잖아. 오히려 예를 들면 중개보수 안 받아도 확인 설명해야 되고요.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소홀히 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4번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임원인 공인중개사는 소속 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이게 좀 많이 나왔다 했죠.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4번이 정답입니다. 지금 요거 뭐 똑같은 계속 나오잖아요. 무등록 계속 반복되는 게 이런 게 중요하다고요.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의뢰인은 처벌 대상이 아니고 다만 무등록 중개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수를 못 받지만 무등록업자가 아니고 무자격자라 하더라도 우연히 한두 번 하고 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는 받아도 된다. 자, 25페이지 15번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인데요. 암기 프린트 3번에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한다고 돼 있죠. 암기 프린트 3번. 암기 프린터 3번에 동그라미 1번 가로 안에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 될 수 없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등록할 수 있다. X 안 됩니다. 2번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물을 보조하는 자는 소속공개사 아니다 했는데 맞다. 보조도 할 수 있고 중개무도 할 수 있다. 소속공개사는 보조는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것밖에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사원 또는 임원이 아닌 소속공개사가 되려는 자는 시도의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받아야 돼. 네?
받아야 됩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무교육 대상은 개업할 사람,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 될 사람, 법인의 임원 사원이 될 사람 미리 받아야 되죠. 사전교육이죠. 사전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하거나 취직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되고요.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취직하거나 개업하려면 안 받아도 됩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소속공개사는 등록할 수 있다. 나무 밑에 취직되어 있는 사람은 그만둬야 개업할 수 있지. 그만 안 둔 상태에서 개업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소속공개사는 소속이 돼 있는 경우잖아요. 그만두면 이미 소속공개사 아니죠. 아니 이게 시험에 나왔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면 개업할 사람은 취직하면 안 됩니까? 취직하면 소속공개사고 소속공개사는 개업 안 된다면서요. 그만두고 하면 된다고요? 이미 그만두면 소속공개사 아니죠. 소속이 돼 있어야, 나무 밑에 취직돼 있어야 소속공개사니까. 그 개업할 사람도 취직했다가 그만두고 개업하면 된다고요. 그만두면 원래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어떤 사장님들은 다른 데 가서 개업 못하게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안 하는 거예요. 취직 못하게. 그럼 소속공개사로 돼 있으면 가서 등록하려고 하니까 안 됩니다. 지금 이중소속이면 이미 소속공개사네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해가 막 직원이 당황해서 그러더라고. 그러면 그 사장님 해고 신고 안 했다고 민원넣으라. 업무 정지니까 10일 안에 해야 되잖아요. 고용관계 종료된 때는 10일 이내 고용관계 종료 신고. 이미 그만뒀습니다. 알아보세요. 해가지고 오히려 업무 정지 당하게 만들면 돼. 사장.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그런 것도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믿다고 개업 못하게 그걸 해고를 안 해주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저는 그만뒀는데도 이 개업 공개사 숫자가 11만 명입니다. 커피숍이 모든 커피숍 다 합해서 10만 개 됐대 이제. 스타벅스 이런 게 한 18,000개, 가장 많은 게 이디야 이런 게 최고 많죠. 한 3,000개. 메가커피 이런 게 한 2,800개 이 정도 되더라고요. 다 합해서 10만 개예요. 개업 공개사는 11만 8천 개. 중개사무소가 더 많아요. 커피숍보다. 편의점보다 당연히 많고요. 제가 안양에 며칠 전에 연수교육했는데 1,200명, 교육장 1,200명, 대상자가 1,500명이라더라고요. 1,200명 왔더라고요. 강의하는데. 안양 같은 데는 2,000명이 2,000명. 개업공개사가 안양시는 한 60만 명 가까이 되는데 인구. 아마 2,000도 한 600명 정도는 대략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 먹고 사니까 문 안 닫았겠죠. 만약에 계속 적자면 문 닫아야지 열어놓고 월세 주면서 할 이유는 없죠. 그 통계로 보면 돈은 별로 못 버는 걸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세법에서 수익 금액이 있고 소득 금액이 있고 과세 표준이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수익금 총 수입에서 비용 뺀 게 소득 금액이고 소득 금액에서 또 세액 공제되는 거 이런 거 뺀 게 이제 과세 표준이잖아요. 그 과세 표준에서 세금을 부과하니까 당연히 과세 표준으로 보면 소득은 얼마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요. 비용 다 빼려고 남는 거 없다. 세금 안 내려고. 진짜 그게 순수한 소득이라 생각하면 안 되겠죠. 법인만 소득이 많은 사람은 법인 만들어요. 법인 만들면 비용 처리하기가 더 좋잖아요. 각 임원들, 대표이사, 부사장 이런 사람들 다 차 하나씩 주고 법인카드 다 주고 그런 걸로 쓰면 그게 다 비용이잖아요. 자, 5번 중개보조원이란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공인중개사로서 이게 틀렸죠. 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근데 이런 게 이게 시험에 나오면 이건 공인중개사로서 아닌 자로서 헷갈린다고 연습을 안 하면 연습을 좀 해야 돼. 쉬운 것 같은데 막상 시험 보면 점수는 100점은 안 나와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중개대상물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내드린 문제 미리 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